턱 깨시면요. 그러니까, 내가 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어릴 때 껌 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턱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났었거든? 그거를 되게 신기하다고 맨날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부터 뚝뚝 소리가 안 나고 대신에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뭐, 뭐지? 뭔가 되게 긴 이름의 병명이 하나가 생기면서, 무슨, 무슨 하골, 무슨 관절 증후군,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게 긴 병명을 주면서, 아, 그때 21살인가 20살인가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70대 턱을 가졌대요. 턱뼈가 다 닳아 없어졌대. 그러면서 지금 턱을 못 벌리는 이유가 이렇게 입을 앙 다물면 관절이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갔다가 입을 아 하고 살짝 벌리는 순간 벌리려고 힘을 딱 주는 순간 관절이 뒤로 빠져. 그래서 이게 뼈랑 뼈끼리 계속 닿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 이상 못 벌리거든요. 이게 다 벌린 거야. 이게 다 벌린 거야. 애들처럼 막 그 쩍 벌리는 그게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턱 깨는 거. 이런 거. 비대칭이 되면, 한쪽이 비대칭이 되면은 이쪽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같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양쪽이 같이 고장나요. 그래서 저 사랑니 뽑을 때도 이미 턱이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사랑니를 뽑으니까 여기서는 그 사랑니 뽑는 그 의사는 답답하지. 안 보이니까. 좀만 더 벌려주세요. 좀만 더. 못 벌린다고 막 진짜 옆에 있는 간호사 막 진짜 때리면서 막, 아프다고. 근데도 어떻게든 벌려갖고 뽑았거든. 그거 딱 그렇게 해서 무리했다고. 한 3주간 동안 턱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3주 동안 미음만 먹어서. 이 상태로. 입도 못 벌려. 입도 못 다물어. 그 정도로 턱이 좀 심하게, 그러니까 나는 좀 극단적으로 많이 고장난 케이스긴 하지만, 턱 깨는 거 조심하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어? 빨갛다. 그래서, 무섭지? 까지 안 가고 뭐 했지? 아까 안 가고. 빨갛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건강에 되게 안 좋아요. 막, 오징어 씹는 거, 그 다음에 막 얼음 씹어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다 되게 좋아했거든. 씹고 뜯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때문에도 턱이 되게 안 좋다고 하대. 거기에다가 떡뚝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턱 괴는 거, 막 이런 등등등 안 좋은 습관 다 갖고 있었더니, 결론, 고장났다. 심지어,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는데, 그 30대에 고장난 것도 아니고, 20살에 이미 고장나 있더라. 조심해라. 질문할 거 좀 받고, 3, 40. 몇 번? 1179? 왜지? 또, 그럼 일단 1179번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1179번 같은 경우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라는 말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진짜 제발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대 나 촬영 중인데 좀 배려라는 걸 해줘야 되지 않냐?
니들이 볼 영상이다? 내가 남길 영상이 아니라? 좀 수그리고 와라. 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럼 꼭지점이, 너도 제발, 뒤에 다 나온다? 진짜, 다들 꿀밤 맞았네, 진짜. 쌍으로 진짜 둘이 나갔다 둘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도 난리 부리면서 그냥 다 가리고 나가더니, 들어올 때도 다 가리고 들어오네, 그냥. 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식 자체는 먼저 이걸 잡고 가야죠. 이렇게 쓰셨나요? 이거 안 썼으면은 애당초 시작도 못 한 건데.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신다면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 되겠네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대요. 그럼 부호 반대로 3분의 2 x제곱이 되겠네요. 다음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되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틀리셨나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답답해. 스트레스. 서터레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가들. 풀이에 있는 이 찌그려 놓은 이 칠판 필기가 필요하시면 영상 봐. 그리고 두 번째, 답지 봐. 답지 없는데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답지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을걸? 제가 답지를 안 보고 얘기 풀어서 모르겠지만 큰 차이 없을걸? 니네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으며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다를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쓰면 답이 나와요를 보여주기 위한 결과값인 거지. 근데 그게 알맹이인데 그런 귀는 닫아놓고 눈, 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면 뭐가 남냐? 대체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머리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걸로 보여서 그대들아 남들만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학교를 관두셔도 니들은 남들만큼 살 수 있어. 우리나라 복지 괜찮아.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남들만큼 살 수 있어.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을걸? 공부라고 하는 게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을 시켜주진 않아. 니들이 진짜 정말 완전 훌륭한 공학자가 돼서 연봉 억대, 2억대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하나 대박 치면 1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벌어. 물론 쪽박 찰 가능성이 99.9%지만 의외로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회사가 살아남는 게? 중소기업 회사들이 왜 우후죽순 수두로 빽빽하게 있겠냐? 그 중소기업 사장만 해도 돈을 몇천,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버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라고 하는 건 안정적이고 그냥 중상위권을 약속하는 방법이야. 물론 니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도저도 없이 이것도 저것도 없고 심지어 시드머니도 없고 시드머니라고 하는 거는 그 베이스 투자 자금 처음에 뭐 회사를 차리든 아니면 주식으로 뭔 짓을 하든 그런 시드머니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니들은 회사를 차린다라고 하는 선택지조차 없겠지만, 그 시드머니가 없을 때조차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게, 평균보다 좀 더 해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공부야. 최상위권은 아니고, 재벌이라고 하거나 뭐든 간에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럴 재능이 누구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 되게 많아. 니들이 욕심만 버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니들이 여기서 나한테 잔소리 들어가며 공부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없으면 만들어야지, 이유를. 그렇지 않겠니? 응? 남들이 시켜서 하는 공부, 우리 땐 그랬어. 우리 부모님 때도, 니네 부모님 때도 그랬어. 우리 부모님 때 세대에서는 공부하고 싶어서도 못했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첫째 딸로 태어나셔서 무슨 여자가 대학교를 가느냐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서서 공부를 전교권에서 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이 그 당시에 전문대 취급을 받았던 교원대를 가셨어. 교원대라고 하는 게 현재 교대. 그때 당시에 전문대 취급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년제였어요. 빠르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공부가 쉽지가 않았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반작용이 됐는지 그 50년대생들, 60년대생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 다들. 그래서 거꾸로 7, 80년대생들, 7, 8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부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했던 게 또 7, 80년대 세대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밑에 이제 90년대 세대, 너네 같은 2000년 이후 세대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층의 벽을 넘어가는 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슬슬 니들 하고 싶은 거 할 나이가 그때 그런 시기가 됐어요. 니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최소한 필요한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여기에서 니들이 명확하게 다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억지로 설득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근데 전에 장래희망이 뭐야,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거, 니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라고 눈을 한번 훑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즉, 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꿈이 없으시면 공부라도 해야지.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행복을 상대적인 걸로서 느낀대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에티오피아인지 우간다인지 그런 데 가가지고 겁내 골골골골 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그날의 밥 하나 걱정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국 애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한 밥 먹는 거 걱정한다며. 걔네들은 먹는 걸 걱정 없이 한 달 살면 와 진짜 한 달 기분 좋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가 우리나라에서 한 달 밥 먹는 거 걱정 없이 먹었다고 나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딴 생각 누가 해? 난 쓰레기야, 하는 것도 없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비관적인 시선.
그 두 가지를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되게 많이 느낀대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쪽이 되게 심하대요. 실제로 인스타 같은 데서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고 맨날 뭐 먹는 거 보면 휘황찬란하고 뭐하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평균 연봉, 20대, 30대만 제한했을 때 평균 연봉이 350이 안 돼요. 300도 안 넘을걸? 300 넘나? 300 조금 넘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이러는 또 다 포함하고, 과장, 대리, 뭐, 그러니까 대리? 과장 정도까지 30대 후반 정도에서 이제 뭐 과장,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더라도 35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대다수가 300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스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그래도 연봉 한 6천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5천, 6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천? 5천, 6천? 근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연봉이 지금 현재 2,800인가 해요. 그 2,800 내지 3천 얼마 정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0%가 넘어가요.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뭐 월 400, 500 이상은 받아야죠. 이딴 소리 해가면서 우울감을 쌓고 있대요. 자, 너네들은 이런 상대적인 행복을 더 못 느끼는 우리나라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남들 연봉 3천 될 때 니들 연봉 한 4천, 5천 되고 있어야 그래도 난 살만하군 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덜 우울해지겠죠?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게 공부라고요. 돈 얘기로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학업의 즐거움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고 이걸 연구하는 거 하나 너무 짜릿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갈로안가 누군가 누구냐 곤충학자, 걔는 곤충 설명할 때마다 표정이 확 펴가지고 나는 이 곤충을 너무 좋아라고 하는 티가 팍팍 나면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 니네 중에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대다수는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그럼 엄마는 그걸 왜 시켰을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니들이 공부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반박하기 위한 핑계,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렇다면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시간 투자하느니 정말 그냥 제가 알기로 아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뭐 만 15세인가 16세인가 이후부터 부모님 동의하에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편의점, 카페,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그런 약간 뭐 그러니까 불법적이지 않은 정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부모님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할 시간에 그걸 해서 사회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도움될까? 니네들이 여기 와갖고 시간당 2만 원씩 쓰고 있는 건데 하루 왔다 가면은 니네 여기 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왔다 가면은 3만 원 정도씩 써요. 3만 원씩 날라가요. 2시간 반. 왕복 합쳐서 뭐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어치를 쓰고 집에 가신다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에요. 그죠? 그럼 니네들이 최저임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니네들이 여기서 3시간 버리는 시간만큼 차라리 편의점 가서 3시간 일을 했으면 오히려 2배로 돈을 버는 거죠. 그거 갖다 시드머니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 가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기 실제로 고등학교 양아치대 애들 중에서 공부 안 하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뭐 배달하고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이랑 너네랑 비교하면 너네가 시간당 돈을 얼마만큼 더 기회비용을 쓰고 있냐고. 근데 그렇게 기회비용 써갖고 얻는 게 지방대학교 타이틀이라면 의미 없지 않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공부할 거면 하고. 그리고 진짜 정말 미안한데 어중간하게 낮은 대학교 가봤자 학점은행제랑 같은 취급받아요. 학점은행제는 심지어 대학 입학도 없이 그 서울사이버대학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지원하면은 오케이 그럼 이 수업 들으세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입학시켜줘. 졸업장도 줘. 4년제도 딸 수 있어. 그거 어디든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어. 그거랑 그 저기 뭐야 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 거랑 똑같은 취급해 준다니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내가 그 주변 학교들을 무시해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 전 그런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노력 안 하고 간 애들이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그 정도라고 하면 안타까운 거고. 그럼 애당초 공부를 했으면 안 될 애들인 거고. 제발 뭐든지 움직일 때는 근거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 당연한 건 없고 그냥은 없어. 물론 공부라고 하는 거는 별 뜻 없어. 그냥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게 안 되잖아, 지금 이제. 그냥 신용만 하잖아. 그냥 글씨만 쓰잖아. 공부를 하라고. 그냥 공부를 하라고. 단 한 명도 이 중에서 공부한 사람 없잖아, 사실. 집에서 주기적으로 복습하냐? 집에서 주기적으로 개념 정리하냐? 아무도 없잖아. 그럼 이 중에서 물어보자. 얘 수학 재밌냐?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겨운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 내가, 응? 내가 저기 바르셀로나 가갖고 한 일주일 놀러 갔다 왔는데, 그 바르셀로나 다니다 보면은 그 스페인어가 좀 많이 들려? 그러면 난 스페인어를 잘하게 될 수 있어? 공부를 해야 스페인어를 잘하지. 그럼 니네가 지금 내 수업 들은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수준. 니네들이 수학을 스쳐 지나가면서밖에 안 들었는데 수학을 잘하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하지도 않고 맨날 꿍시렁꿍시렁 투덜투덜 푸념만 나. 수학 어려워서 못하겠네. 수학 힘드네. 수학 헷갈려요. 그래서 뭐 했는데? 어려워서 못했어요.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안 한 거죠. 버린 거죠. 의미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래. 일단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지금 171쪽까지 짧게 나온 페이지에서 특별하게 질문이 나올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그 유형 14번에 대한 것만 좀 짚고 갈게요. 유형 14번의 위에다가 하나만 좀 써놔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 뭐라고?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반드시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모양보다 좀 더 확실하게 y절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지점과 y절편을 알고 있다면은 그래프의 모양을 예상해서 몇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꼭지점의 위치가 이쯤 찍히고 y절편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날까? 다 지나겠죠. 왜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주신다면 1, 2, 3, 4 다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꼭지점과 y절편을 체크를 해서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y절편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y절편과 꼭지점과 y절편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뭘 확인할 수 있다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모든 사분면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부호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긴 안 나와요. 여긴 안 나오는데 그 1207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네요.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럼 저런 건 어떤 모양이 돼야지만 다 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 1078페이지에 개념 좀 몇 가지 줄만 긋고 마무리를 하자면 178페이지 118페이지 그 줄 긋은 거 나중에 저기다 옮겨주시면 되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저 꼴로 고쳐서 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 저 화살표로 어떤 순서로 바뀌어 가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저 방법만 알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 축의 방정식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을 외워야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Y축과의 교점.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사실 요 일반형 그래프, 일반형식은 그냥 다 끝난 거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12-2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우라고 했는지는 그 b의 부호를 결정할 때 확인할 수 있겠죠. 축의 위치를 통해서 축의 위치로 결정한다. B가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A와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부호가 서로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구분합니다. 그죠? 저 옆에 있는 거 AB가 0보다 크다, AB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거 써있죠? AB는 같은 부호, AB는 다른 부호. 그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B만의 독립적인 부호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C는 Y절편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통칭 180페이지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를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제 몇 가지냐면 두 가지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표준형이랑 일반형 두 가지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겨먹은 애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라는 애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 일반형이라고 한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 이 센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얘는 뭐가 나와 있다? 모양과 꼭지점의 위치와 꼭지점이라고 하는 위치와 축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여요. 모양이 뭔데? A에 따라서 달라지죠. 꼭지점은 뭔데? P, Q죠. 축이 뭔데? P죠. 그래서 요 식 안에 대놓고 나와 있는, 드러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을 줬다라고 하면은 무슨 식을 이용합니까? 표준형을 이용합니다. 축의 방정식을 줬다. 그럼 뭘 이용합니까? 표준형을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을 그냥 무조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뭐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서로 같으니까 모양을 확인할 수는 있네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B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B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C가 뭐예요? Y절편이죠. 그래서 문제 같은 거에서 세 점이 주어질 때, 문제에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 중에 하나가 Y절편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해서? 일반형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지. 표준형으로 세워서 식을 세우시면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앞서 부등식 할 때, 그러니까 우리 2차 부등식 부분 할 때 했던 말이랑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뭐라고? 2차 함수라고. 얘는 뭐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얘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뭔 말이야? y에 0을 넣었을 때의 식이 나오는 거죠. y에다 0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x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의 값을 구하기 위한 식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x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뭐랑 똑같다고? 실근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꾸로 실근이 주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식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죠? 바꿔 말해서 실근 대신에 뭘 써도 x절편이 주어진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얘를 그대로 위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이 12-6번 mn과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저런 식으로 간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예제. 1,0, 2,0. 그 1,0, 2,0, 3,6을 지난다. x절편 x절편이 두 개니까 해가 2개 주어졌을 때의 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x-1 곱하기 x-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a예요. 그리고 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3,6을 대입하시면 얼마? 2a 가 6. a는 3 나오죠? 그래서 식 쓰는 방법도 좀 연습 많이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놓으시면 3학년 거에서 이제부터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면서 좀 연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긴장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활용은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 애당초 함수라고 하는 걸 너네들이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기말고사 부분이 저기 제곱근,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 라고 하는 중간고사 부분보다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성적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서 연습 좀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또 잔소리만 뒤지게 한 것 같아서 주말인데 너무 미안하고, 니네 은근슬쩍 저한테 SPT 재시험 안 보고 자꾸 사라지시는데 머리털 쥐어뜯기 전에 재시험 보시지? 일단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